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는 꿈의 집 TV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 전세, 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애를 먹는 임차인들이 많다는 뉴스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전적 조치에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과 또 사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두 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전적 조치로 볼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은 취급하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물론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주면은 참 좋은데, 임대인들이 전세권 설정하는 거에 협조를 좀 잘 안 해줘요.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에 일단 설정 등기가 올라가는 거를 조금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또 설정 등기가 생기면 나중에 대출을 좀 받기 어렵죠. 그 다음에 전세금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면 과표가 노출이 돼서 혹시 세금을 좀 더 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선입견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귀찮음 때문에 동사무소에 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서류도 좀 떼어야 되고, 이런 귀찮음 때문에 사실은 집주인들이 전세권 설정을 하는 거에 좀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자구책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취급하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요. 그 두 곳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세보증금을 취급하는 곳은,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곳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곳하고요. 민간에서는 서울보증보험 두 곳이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를 비교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명칭은, 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고요.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및 채권 양도에서 두 곳 다 가입 시 임대인의 동의가 불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보증공사에서는 홍보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집주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하네요. 계약 가능한 시점은 잔금 지급과 전입 신고 후, 전세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에는 임대 개시일부터 10개월 경과 전, 임대기간이 1년이면 5개월 전까지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 대상은 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이면 다 되는데요.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라야 되고요. 서울보증보험은 이것 외에도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보증 한도는, 보증공사는 수도권은 7억, 그 외에는 5억인데요. 보증보험에서는, 서울보증보험에서는 아파트는 제한이 없어요. 사실 서울의 아파트 10억 넘어가는, 전세금이 10억 넘어가는 아파트도 많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 그 외의 주택은 10억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 조건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경험상, 제 경험상 공인중개사한테 확인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시세 같은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곳은 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최근에 지은 신축 빌라라든가 이렇게 시세 파악을 바로 할 수 없는 곳은 또 그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를 해서 시세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임대 계약 기간은 전세임대 1년 이상, 뭐 서울보증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7개월짜리 전세, 10개월짜리 전세 이런 경우에는 보증보험도 또 보증공사도 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선순위 채권은 주택가격의 60% 이내 동일합니다. 인수기준은 주택가격이 선순위 채권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보다 커야 됩니다. 주택가격이. 또 서울보증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기본 보증료는 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연 0.128%, 그 외의 주택은 연 0.154%고요. 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는 연 0.192%, 그 외의 주택은 연 0.218%. 이게 민간 기업이다 보니까 보증공사보다는 조금은 좀 요율이 높습니다. 보증 기간은 그 전세기간 만료일 후 1개월, 또 표현은 전세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냥 대략 한 달 정도를 보시면 되겠네요. 인수 제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위반 건축물은 당연히 안 되고요. 또 임대인이 주택사업자, 집을 짓는 사람인 경우는 임차인은 발급 불가하고 임대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보증공사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곳이 임대인이 보험을 들 수 없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런 보험계약 규제자 또는 주택사업자, 건설, 임대 포함 이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건물, 또 전전세 이것도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나머지 이제 뭐 그 부분은 그 보증료는 보증공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분납이 가능하고요. 전세보증금 일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울보증보험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는 기관 두 곳을 비교 분석해 봤어요. 지금까지는 계약서를 쓰고 임대가 시작이 되기 전에 어떤 사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 내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 들 수 있는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그 사후에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보통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최근처럼 이제 뭐 깡통 전세 또 이 주택 가격이 하락하니까 덩달아서 이제 그 전세금도 이제 하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냥 그 돈을 받아서 나가면 되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뭐 세입자 보고 당신들이 그 부동산에 알아서 내서 알아서 그 찾아가라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빨리 나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전세 기간이 끝났을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아파트가 이제 당첨이 돼서 중도금을 다 내고 이제 전세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잔금을 치르면서 입주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빨리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을 못 받아서 못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은 뭐 전세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내가 그동안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내가 이 집을 비우더라도 계속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려면 우선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3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우리 이제 더 이상 이 집에 살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납니다. 라는 것이 고지가 돼야 돼요. 그런 고지를 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녹취를 남겨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문자로 증거를 남겨놓는다든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조용히 지나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다시 묵시적 갱신이 시작이 됐는데 2~3개월 있다가 우리 집을 나가야 됩니다 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데 약간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하는 경우에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를 신청을 하는 거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필요 서류는 뭐 임대인 소유를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등기가 안 난 집에 살았다 그러면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 대장 같은 거 이런 증빙서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 계약서 꼭 확정일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자료 그러니까 중등록 등본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살고 있는 집이 근생빌라라든가 혹은 뭐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개조를 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근데 이런 딱히 서류로 형식화된 서류라는 건 없고요. 그냥 지금 있는 실모습을 사진으로 찍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생활에 필요한 전기세, 수도세 같은 거를 낸 공과금 영수증 이런 거를 첨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청 절차는 본인 혹은 대리인 가능하고요. 대리인은 가족이나 또 뭐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주로 이제 법무사를 많이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가 없고요. 관할 법원 민사신청과에 제출을 하게 되면 법원은 신청을 받아서 등기소에 촉탁을 합니다. 그리고 등기소는 법원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고 꼭 등기부 등본에 등기가 된 후에 이사를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전세금 일부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반 비용 또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법정 이자 이런 것들은 임대인한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됐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통상 일주일에서 한 15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사전적 예방 조치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사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당장 전세금을 돌려받지는 못하더라도 이 안전하게 계약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